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성탄절 특집 주식명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밤의 끝을 잡고 저희 아직까지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 내년 전망, 그리고 올해 삼거래일간의 여러 가지 마무리 전략 등등 복잡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갖고 계시는 종목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으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두 위원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발빠르게 오늘 손 써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채팅창도 지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번 연도의 마지막 3거래일의 완승 전략을 위해서 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주식명가 2부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로 산타와 같이 나와주셔서 산타 전략을 또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스터디 위원 김민재 위원 나와주셨네요.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는 오늘 또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나와주시다니 한 분 한 분 잠시 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식은 잠시 좀 잊으셨나요? 잠시 잊고 방콕 좀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실제 방콕을 다녀오신 건 아니죠? 예. 집에서 재충전을 하시고 또 내일부터 펼쳐질 주식시장을 위해서 정리를 하셨군요.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사실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2023년 어떤 마무리 전략이 좋을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저희들이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많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공략을 했던 금양 같은 종목들은 10,000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가는 그런 기움을 토했고요. 최근에 여러분께 제가 얘기 드렸던 LS전선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100%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금년 한 해를 보면 상당히 괜찮았던 그런 수익게임 장치였다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요. 일단은 저는 내년도에 더 좋은 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내년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3거래일 남아있는데요. 매수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불안해서 매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매수해서 가셔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저는 편하게 홀딩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금년도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은 내년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있는 것이고 또 금리 인하가 내년 3월 초에 빠르면 될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시장에서 먼저 앞당겨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좋은 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1월 장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없는 해도 제가 그동안에 쭉 주시장에서 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장이 바로 일반적으로 1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장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항상 가져도 된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주식을 가지고 홀딩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1월부터 지금까지 많이 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언제 조정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 가는 참 종목이 아니고 가는 흐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는 장, 이런 그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장은요, 조정이 들어도 짧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난 20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런 그 조정을 받았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추세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지만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장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길게 가지 않는다. 짧게 조정이 있다가 바로 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곧바로 돌지 않습니까?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내년도는 가급적이면 지금 3거래일 남아있는데 좋은 종목 사자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편하게 홀딩하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편안하게 보유하기, 그리고 좋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까지도 괜찮다. 즉 내년 전망만 확실하다면 매수에 있어서 고민을 굳이 할 포인트가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것까지 오픈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스터디 위원님과 함께했고 어떤 유망 섹터 전략이 더 유효한지는 잠시 후 좀 들어볼게요. 김민재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은 오늘 크리스마스 룩으로 맞춰 입고 오셨네요. 네, 나름 빨강색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가 빨가세요? 네, 코도 어떻게 보면 좀 빨개졌는데. 컨셉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루돌프 컨셉으로 오셨네요. 위원님, 진짜 연말에 나쁘지 않았다? 무난하게 잘 흘러갔다?로 정리되는 올해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라든지 대주주 기준이 정해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좀 상승하기는 힘들었었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비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즉 미국 증시를 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미국 증시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거나 이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까지 흐름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하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정은 좀 결국은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특히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유동성이 정말 풍부할 때 제로 금리일 때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치가 갱신이 됐었던 그 위치까지 지금 다우 같은 경우가 돌파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동성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유동성은 오히려 거의 바닥 수준인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마찬가지로 다우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 달이든지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한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3개월 가까이의 하락을 단 11월 한 달 만에 모두 되돌림이 나왔다. 즉 보시면 음봉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12월 달에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세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녹색 선이 61선인데 61선과의 지금 캔들과의 거리를 한번 돌려보시면 굉장히 큰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한번 보셨을 때 이만한 이격이 발생한 적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이격일 때에도 61선까지 회귀하면서 이격을 줄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를 굉장히 좀 길게 늘려봐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 지금의 이격만큼 사실상 컸던 이격은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격에서는 항상 61선까지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파른 상승세, 즉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말해서 내릴 필요는 없지만 미국 증시가 이제 이격을 줄이기 위한 조정을 받을 때에는 조심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11월, 12월 달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분기, 즉 1월, 2월, 3월 중에는 이격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미국이 달리는 동안에는 같이 따라간다. 하지만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는 꼭 조정을 대비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항상 새해가 됐을 때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신년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올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1월 효과라는 증시의 말이 있을 정도로 1월에는 어쨌든 정책주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처에 좀 투자를 하시면 시장의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량주의 비중도 필요하지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테마주의 비중도 좀 태우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조금 고민됐었던 게 미장이 워낙 불에 타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언젠가 또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막연한 우려감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그널이 보이기 전까지는 저희도 계속해서 시장 좋게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부분 열어주셨고요. 또 1월 같은 경우는 1월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정부의 예산 편성이 과연 어디에 더 집중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터디 위원님. 보유도 좋고 또 내년 전망까지 고려한다면 매수까지 좋은 영역으로서 머리가 막 굴러가게 되는데 어디로 보실까요? 자, 내년도에 제가 유망 업종이나 섹터 쪽은 저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아니면 그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보는데 반도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다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약 바이오는 테마가 형성되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 테마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 쪽 테마는 사실상 우리가 200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 이후에 상당히 1년 반 동안 시장을 주도하면서 크게 성장했던 그런 쪽이 바로 이제 바이오 쪽과 제약 쪽이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은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그 정책들이 지금 나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바이오 섹터 쪽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내년 또 FDA 승인, 미국의 FDA 승인 받을 만한 후보 파이프라인 물질도 좀 있거든요. 그런 그 종목들이 만약에 성과를 거둔다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부가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을 발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이오 헬스 혁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그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수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오 쪽은 테마가 잘 형성되지 않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이라는 것은 어느 한 종목, 특히 테마나 업종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선도주 하나가 움직일 때 나머지 주변주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 쪽에 좀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종목도 좀 잠깐 봐도 되겠죠. 네. 종목 보면 HLB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최근에 추세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은 간암치료제 글로벌 3상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 또 미국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코스피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또 그런 기회가 바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잠깐 다른 종목 하나만 잠깐 좀 체크를 더 해주시면 차 바이오텍 같은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차 바이오텍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기식 치료제 관련 쪽.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회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추세적으로 좀 움직였다가 한 3개월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일 때는 추세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실적 호전되면서 재료가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좀 보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관심을 좀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느 종목 하나라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여타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그런 테마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 식타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강조를 또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라든가 자리로 봤을 때 그리고 그간 쉬었던 이력이 있었던지라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억하겠고요. 김민재 위원님과도 살펴볼게요. 위원님, 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물론 그 달에 어떤 주도주가 나올지는 그 수급을 좀 봐야 사실상 확인이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일단 현재까지 그냥 전망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로봇주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수급 받는 쪽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결국 수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와 사실상 반도체는 묶이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봇도 사실상 묶일 수가 있는데 AI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은 결국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 AI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로봇은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섹터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는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증시의 사실상 상승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과다 이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첨단 산업 중에서 AI와 반도체가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또 로봇 쪽으로 수급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외하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작년 1월 달에 우리는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1월 같은 경우가 우리 AI 쪽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취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1월 달에 작년 딱 1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죠. 아직까지는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100% 이상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1월이 돌아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즉 웨어러블 로봇이 올해 그러니까 다음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올해 1월 달 그리고 돌아오는 2024년 1월 달에도 로봇주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꽤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저는 로봇주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상위 섹터 즉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보다는 시총의 상위에 포함이 되지만 좀 중위권에 있는 로봇주들이 오히려 좀 증시를 좀 받쳐주긴 시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는 한 17만 원 부근인데 언제 상승을 시작했느냐 이걸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의 제일 처음은 바로 2023년 1월 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긴 횡보를 통해서 누군가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굉장히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그 전부터도 사실 매집을 했지만 더 긴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딱 2023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신년 정책을 발표한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어디에 할지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만 원대부터 한 달 동안 9만 원까지 약 300%, 3배 가까이가 올라갔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1월 달은 일단 그에 대한 효과, 즉 삼성이 1년 동안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24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을 때 로봇주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봇주를 일단 한번 관심 섹터에 놓고 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어마어마했었죠. 그 뒤에 또 연말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로봇과 로봇으로 귀결되는 올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추가적으로 미래 전망이 있는 만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까지 저희 업종 테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려져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까지 챙겨주셨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이 제일 궁금해요. 현대건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 가격이 36,000원, 6,600원이에요. 아, 36,000원. 예. 비중은요? 비중은 90%예요. 비중은 90%. 꽤 비중이 되시네요. 시청자님, 현대건설 한 종목을 향한 그 진심의 마음이 좀 크셨던 거예요? 네, 그게 선생님, 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다 몰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에 오 예. 포인트를 또 보셨군요. 근데 지금 조금 매수가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네. 많이 되셔서 연락 주셨군요. 예. 예,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스터디 위원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예. 제가 먼저 종목을 진단하기 전에요. 제가 하나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걸 지금 언제 매수하셨는지 그것 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두 달요? 아, 예. 예. 저는 최근에 지금 12월 6일 정도 이런 자리가 예. 3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기술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느냐 이걸 좀 질문 예.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예. 않았고 미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향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호재성 재료 나와 있거든요. 네. 신한울 3, 4억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22일 날 체결이 됐는데 뉴스와는 네. 지금 오늘 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정도는 좀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속여보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예.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종목에 너무나 올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분산한 게 어쨌겠느냐. 예. 매수가 정도 들어오면 좀 예. 일부 매도를 하셔가지고 분산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하는 그런 투자자를 예,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EM 플러스요. 오, EM 플러스 이거 완전 화제 종목이었었는데 매수가 네. 궁금해집니다. 6,000원에 30%요. 6,000원에 30%.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한 여름쯤 진입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여름에 한번 이제 조정을 멈추고 다시 올라가려나 싶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7,000원에 예. 매수했다가 예. 빠진다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을 탔는데 예. 망했어요. 지금 급등 전 라인 때까지 왔기 때문에 네. 더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아, 네. 이 종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위원님, 알려주십시오. 네, 시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마음고생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사실 작은 비중은 아니고 아직까지 좀 반등의 기미가 좀 없다 보니까 걱정은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의 가격에서는 팔기에는 너무 가격이 내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사실 EM 플러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엮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본업 같은 경우는 뭐 소방차를 제조하거나 아니면 자회사 쪽이 이제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 좀 엮였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밖에는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에도 좀 엮였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이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는 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일단 반등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내 매수가까지 언제 오느냐,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선을 좀 차트에 좀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면 올라갈 때마다 좀 겹겹이 좀 매물대가 쌓여 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5월 달부터 벌써 6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올라오면 나는 이 종목을 빨리 손실 없이 나오겠다라고 기다리는 대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 구간은 윗꼬리를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달았던 자리, 이 구간대가 4,430원대인데 여기 구간도 역시나 일단 물량만 소화만 되면 돌파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비중을 조금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구조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상 어떤 테마에 좀 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손실은 좀 감안하시더라도 최대한 5,000원에서 5,500원 이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셔서 좀 명확한 사업 구조와 상승폭이 좀 클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즉 스위칭 하시면 훨씬 더 내 계좌를 좀 빨리 복구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결단도 필요해 보이니까요. 잘 시나리오 채워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종목은 종문당이고요. 오, 예, 매수가는요? 네, 12만 1,000원에 30%입니다. 와, 시청자님 혹시 최근 진입하신 걸까요? 요 11월 중순에 진입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비중 30%대로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일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바이오 쪽은 겁나서 못하고 전문 의약 쪽으로 좀 했는데 요즘 바이오는 잘 가는데 이건 좀 잘 못 가서 바이오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나 하고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딱 보기에는 수익 중인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맞죠? 계좌에서도 혹시 수익 중으로 나오시나요? 수익 뭐 미미하죠, 뭐. 네. 네, 그럼 종근당에 있어서 종목 한번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움직임이 컸던 종목이라서요. 예. 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종군당 좋은 종목 사셨어요. 종목 사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요. 이때가 이제 11월 6일인데 상당히 좋은 재료가 가지고 주가가 또 노바티스의 1.7조 정도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른 섹터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 제가 아까 그 섹터에서도 업종 섹터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내년도에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단기보다는요 내년 여름 한 상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작을 펼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서 편하게 지켜보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좋은 종목 사셨고요. 저는 홀딩 전략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오, 예. 너무 매수 잘 하셨다고 칭찬 들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유하는 부분까지 열어주셨으니까 또 변곡 구간이 왔거나 아니면 또 고민이 되실 때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그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1차 매도가 라인까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선에서 매수보다는요. 어떻게 보시냐면 대량 거래가 한 250만 주 거래량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움직이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매도를 잡으시는 게 좋고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좋겠다 보다는 추세적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 고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매도 타임을 잡는 그런 투자력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그 라인대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또 상담 코너가 많거든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근당 맞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브젠이고요. 오브젠? 예? 네네. 39,500원에 15%인데 네. 추가 매수도 궁금하고 인공지능 AI가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유해도 되나 손절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사실 이 라인대가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라인대가 참 예쁘게 지지해주면 너무 예쁜 차트였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김민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시장님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어쨌든 섹터 자체에 포함된 쪽이 주가 테마는 좀 태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이슈가 될까요? 사실 이 AI 쪽 지금 미국 증시 쪽의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 대형주 쪽 단, 즉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런 큰 주도하는 애들만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주 단의 이 AI 종목들은 사실상 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상 같은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예 다른 섹터를 가지고 있으신 것도 아니고 오브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일단 AI 종목들 중에서도 그리고 중소형주 종목들도 이제 수급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 수급이 돌기까지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손실 없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수가가 39,000원대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9월 달 같은 경우가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빠지면서 즉 명절 때 금방쯤부터 8월 달부터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내려갔었는데 이때 좀 주가의 오브젠 같은 경우가 추세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보시면 4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한 37,000원대에서 계속 잘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잠깐의 추세가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하단을 좀 잘 잡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7,000원대 즉 4개월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는 샀을 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하단이 여기서는 받쳐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안심하고 들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더라도 적어도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매물이 쌓여있는 이 37,0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가 거기서 약간 높은 수준이시고 그리고 37,200원과 지금 박스권 상단은 45,000원대로 보실 수가 있어서 매수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더 이상 비중을 태우시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워낙 큰 매물대에 걸려 있다 보니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난 이제 더 베팅을 해야지라기보다는 일단은 다 매도하려고 기다리는 자리인 만큼 얼른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론 내드리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에서 수익보다는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 고민들 하나씩 펼쳐볼게요. 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라젠 종목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또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매수가가 6,230원이십니다. 금요일 지난주 종가로는 5,800원이라서 지금 어찌 보면 손실이 조금은 있으신 편인데 그래도 위원님 박스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자, 이런 그 신라젠은 과거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회사가 재상장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11월 달에 상승했던 것은 신장암 치료 관련해서 유효성이 확인됐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아직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내년도에 제약바이오 쪽을 보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신장암 치료제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됐었을 때 이런 했을 때 주가가 곧바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장이 2차 전지가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는 장이다. 그러면 신장한 주요성 얘기가 나와도 안 움직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곧바로 수급이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주가가 상승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적은 재료도 시장이 순식간에 주가가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로 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지만은 이 재료 하나 가지고 상한가 거의 2번 정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도 제가 봤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재무구조상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정하게 수익을 내고 더 좋은 재무구조가 좀 양호한 쪽으로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라젠까지 흐름 좀 들어봤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LX 일렉트릭 보도록 할게요. 12만 원에 담으셨네요. 비중이 35%인데 아이고 위원님 사실 이게 12만 원대 주가 라인을 보였던 때가 올 7월인 거죠. 예, 이거는 진짜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지금 LS 일렉트릭에서 12만 원대 매수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상장했을 때 제일 높았던 가격이 13만 7,50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와 비슷한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의 매물 수하고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또는 이 송전에 대한 부분이 한전에서 이제 민간으로 개방된다는 이슈 때문에 LS 그룹주가 좀 주목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타이밍 때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수급만 한번 붙어준다면 그래도 매수가와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너무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즉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옆에 계신 스터디오님께서 항상 요새 좀 추천하셨던 이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수급을 좀 잘 받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LS 그룹주 같은 경우 수급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렇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려와 봤자 지난번에 잡았었던 62,500원대에서는 또다시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대한 이 밑으로 열리는 구간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굉장히 긴 폭의 지지라인 뒤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단과 가까운 자리라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는 반등을 받을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즉 결국은 LS 그룹주의 수급이 좀 골고루 분산돼야 되는데 너무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소외됐을 때에는 횡보할 가능성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88,700원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하단을 한번 다시 잡았던 가격대가 바로 88,7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반드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한번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조정을 잘 받게 됐을 때는 78,000원에서 한 번 더 튈 수는 있지만 88,700원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내가 성향상 손실만 안 보면 계속 끌고 가는 성향인지 아니면 좀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성향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맥시멈 가격을 한 88,000원 정도 보시고요. 나는 웬만해서는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LS 그룹주 수급이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뭐 최소한으로만 좀 줄여내시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시되 78,000원대가 혹시라도 깨지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또다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88700을 우리 9936 시청자님께서는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78,000원 그 또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적재적소의 판단을 내려보실 수 있도록 언급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여기서 종목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공략주 들으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공략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스터디 위원님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위원님,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로봇 관련 쪽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명은 대동인데요. 대동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농기계로 굉장히 그쵸.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업황이 새로운 쪽으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기계에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거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이 탈바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봤던 향후에 실적도 그렇고 미래 성장성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포스코하고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실제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상한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와 있고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이죠.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2,100만 주.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거래량이 나올 때 보면 2천만 주가 나오면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2천만 주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2천만 주 거래를 팔고 나갔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팔고 나가는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중요한 것은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식이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수급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소된 이후에 다시 거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사시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해 놓고도 그 다음 조정 구간이 뭐 한 때로는 보름, 어떨 때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전략을 끌고 갑니다. 주포 세력들이. 그런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틀 동안의 이 거래량은 제가 보는 관점은 수급이 들어온 거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 종목이 곧바로 갈 것인가? 곧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다만 행보 국면을 보이는 과정에서 내년 또 1월 달에 한번 좋은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심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보면 내일장 곧바로 이것을 매수하시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1월 달 정도에 가서 한 번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매수는 거래량이 다음 거래가 한번 증가했을 때 매수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제가 작게 한 2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3,000원 그렇게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인지라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보인 이후에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 일단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2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동 확인해봤고 이제는 김민재 위원님의 픽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네. 역시나 아까 전에 로봇 언급 주셨는데 로봇 주로 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상 뭐 이제 돌아온 이번 주 같은 거래일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네. 1월 달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에서 종목을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명은 이제 로보티즈입니다. 일단 작년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는요.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취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고요. 대기업에서 결국은 지분을 좀 취하고 있는 중소형주의 이 로봇주들은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멘텀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에서 지금 지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별다른 위치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잡아드리면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는데
이제 왜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추천했느냐,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로봇주들은 올해 1월 달에 가장 시세 분출이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렸고 1월 달에 시세가 가장 크게 나왔었던 위치가 바로 이 29,000원대에서부터 이제 지지를 성공한 다음부터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29,000원대를 차트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드리면 누군가는 29,000원대를 박스권 상단으로 두고 여기서 매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2022년 1년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 돌파됐었던 이 시점부터가 주가가 급등했었던 자리인데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를 보셨을 때 29,000원대에 이제 갖다 붙여놓고 다시 한번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 수급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세력들이 본인들의 박스권 상단에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장대 양봉과 함께 이 시세가 크게 터졌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1월 달을 앞두고 그 자리에 위치에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뉴스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로보티지의 로봇 같은 경우가 괌 쪽, 즉 해외에 수출이 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흐름도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서 1월 달은 일단 로봇주 눈여겨보시는데 거기서 로보티지라는 종목도 한번 더 신경 써서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와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또 시그널일 수 있죠. 로봇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또 좋을까 오늘 고민하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계셨다면 사실 관심주로서 두 종목이나 로봇 관련주가 나왔기 때문에 잘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든든하게 챙겨봤고요. 잠시 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10시부터 스타트하는데요. 우리 두 위원님 모두 출동해 주십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의 무방 주제를 볼게요. 수급을 알고 매매 습관을 바꾸면 큰 기회가 온다. 기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2024년도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맛봤던 성적표 2배, 3배 해야죠, 위원님. 해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께 금양을 잡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 엄청난 종목이었죠. 그렇죠. 자, 금년 12월 달에도 제가 10월 달부터 LS전선 아시아를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일 이평선 이탈했을 때 이 이탈은 크게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결국 10,000원짜리가 지금 22,000원까지 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곧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고 이 수급에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임만 짚어주면 되거든요. 매수 타임을.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면 무조건 21일 이평선에 지지하니까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손실을 입힌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매매를 해 나가면 내년도 정말 매집된 종목으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오늘 공개 방송 좀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좀 기술적 분석에서 어느 타임에서 주식을 사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배우러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큰 기회 잡아야죠. 기회를 기회인지 모르면 정말 나중에 배 아플 수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김민재 위원님의 무방 주제도 확인해 볼게요. 사실 아까 전에 시황 설명해 주셨을 때 1월에 오히려 재료가 많을 수 있는 게 신년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테마 형성이라든지 관련주 형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힌트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거 다 일일이 찾기 어렵잖아요. 위원님 이미 다 준비를 해 두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예.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항상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로봇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우량주보다는 테마주 쪽이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가 이격을 줄이기 위한 조정을 언제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테마주의 비중이 꼭 필요한데 더군다나 이 1월달 같은 경우가 사실상 신년 정책이 항상 발표되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우량주 플러스 이 테마주를 잡고 싶은데 테마주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위원님의 사진, 김민재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거든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밤의 끝을 잡고 저희 주식 이야기 진하게 나눠봤는데요. 내일부터 3거래 여러분 반드시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